자, 지난주 이어가지고 화학에서 조금 필요한 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뭘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1학기 때 조금 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몇몇 반에서 이제 과학탐구 실험 시간을 이용해서 좀 했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금속 관련입니다. 뭐에 대한 거라고? 금속. 세상의 물질은, 모든 물질은 크게 화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또는 뭐 순물질이라도 호돈소 물질이냐, 원소 한 개로만 구성될 수 있는 물질이냐, 아니면 뭐 화합물이냐, 뭐 이런 걸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눌 수 있는데, 물질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금속 물질이 있고요. 통칭 우리는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금속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다? 그렇죠. 금속이 아닌 것들입니다. 됐나? 네. 그러면 다시 세분화해보면,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누가 종류가 더 다양할까? 그렇죠. 금속이 아닌 새끼들이 훨씬 더 많겠죠. 또 나뉘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금속이라고 하는 놈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금속은 하나같이 전부 다 호돈소 물질입니다. 무슨 말이고? 화합물이 있다 없다? 네, 없어요. 그러면 금속 원소가 화합물을 구성할 때도 있나? 예. 있죠. 화합물을 구성할 때도 있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이미 그 화합물은 뭐가 아니다? 금속 물질은 아니다 이 말이야. 됐나요? 또 하나가 호돈소 물질이고, 걔네들끼리 이루고 있는 결합은 뭐다? 금속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배워요. 통합과학에서. 어떤 건지 지금 몰라도 돼요. 됐니? 또 하나가, 얘는 평소에 뭐해? 평소 상태일 때, 평소라는 건 지가 그냥 금속 물질 상태로 있을 때 뭐가 있냐면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전자 중에 되게 특별한 전자, 어떤 다른 종류의 전자가 아니고, 전자는 대부분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원자 핵에 속박된 건 맞은데, 원자 핵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금속이다 그러면 철 원자가 여러 개가 금속 결합으로 꽉 몰려 있다고. 그럼 원자 핵도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일부 전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철이 하나 있고 철 원자 하나가 있고 여기도 철 원자가 하나 있는데,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은 무슨 결합 때문이다? 금속 결합 때문인데, 여기 돌고 있는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근데 전자 중에 일부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래 돌다가, 됐어? 니꺼 내꺼 구분이 잘 없는 상태. 그래서 금속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대단히 어떻게, 어느 소속인지 불분명하게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거야. 됐나? 시점 막 이런 움직여.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알아서 엄청나게 움직여요. 됐니? 근데 이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 물질이 금속 뭐를 할 수 있다? 금속 결합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자유전자의 존재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그러니까 금속은 전부 누구에 의한 거냐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로는 자유전자 때문에 평소 자유전자가 있어서 무슨 상태일 때도, 고체 상태일 때도 뭐가 흐를 수 있다?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은
거의 대부분 전기적으로 뭐에 해당한다? 도체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됐나? 주변에 있는 전자를 추가적으로 끌고 들어오지는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어떻게 내놓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얘는 금속은 전부 어떤 성향이 있냐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해서 잃어서 양이온으로 존재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됐습니까? 됐나? 이때 양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다고? 양이온이 되었으면은 얘는 이미 금속 성질이 없어진 거예요. 됐니? 양이온이 되면. 그 다음에 존재 방식은 얘가 공기 중이다. 어디에 있다? 공기 중에 있으면 이온 입자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주변에 산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뭐하고 결합한다고? 산소와 이온 결합을 해서 산화물로 존재합니다. 당연히 금속이 내놓은 전자를 산소가 가져간 거야. 됐나?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끼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양이온이 포함된 금속 양이온이 포함된 수용액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침 여기 철이 있으니까 이거를 철금속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철금속이라고 합시다. 철이다. 여기 물입니다. 됐니? 물은 누가 있노? 물은 H2O가 있는 거죠. 됐어? 그럼 이래 돼. 공기 중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공기 중에 있어도 얘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내놔요. 잘 내놔. 알았어? 그래서 누구하고 결합한다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돼요. 됐니? 근데 얘가 어디로 들어가면? 물로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과정을 잘 봐야 돼. 요런 거는 녹화하니까 괜찮네. 철이잖아. 맞아? 물에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바깥에 내놓습니다. 됐니? 내놓으면서 얘가 일단 이렇게 할게. 1 플러스가 돼요. 됐나? 됐어? 그럼 잘 들어. 이 금속은 지금 전자를 잃으면서 무슨 전기를 띠지? 플러스 전기를 띠지.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띠면 다시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 잡아당길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때 H2O도 좀 알아야 되는데 H2O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니? 분자는 비금속이거든요. 대부분. 비금속들은 거의 대부분 전기를 안 떼요. 그런데 간혹 어떤 게 있냐면 얘는 좌우로 보면 어때? 대칭이지. 근데 상하로 보면 어때?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비대칭 축이 존재하면 뭐가 존재하면? 비대칭 축이 존재하면 이거야. 가지고 있는 원자와 분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과 전자가 전부 어디로 보나 대칭이면 골고루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배치가. 그러면 전체가 골고루 플러스 마이너스 골고루 섞여 있는 형태가 돼서 전기적 성향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됐니? 물론 물도 전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의 플러스 값과 가지고 있는 전체 전자의 총합을 다 합치면 0이에요. 됐나? 그런데 이게 비대칭축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지고 있는 원자 핵과 전자의 배치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됐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산소 쪽에 전자가 많이 배치돼요. 뭐라고? 그래서 얘를 요렇게 내가 한 덩어리라고 얘기하면 물 한 분자를 얘기하면 산소 쪽이 뭐를 나타나게 되고 전자가 많이 배치돼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쪽이 뭘 띠게 된다? 플러스를 띠게 돼요. 됐니? 됐어요? 그럼 이래 돼. 여기에 누군가가 이쪽으로 전자를 하나 던져주면 이 전자는 그냥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는 밀리고 플러스에서는 당겨져서 가다가 이렇게 휘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어쨌든 물 분자도 부분적으로는 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약간은 당긴다 이 말이야. 아예 그 균형 잡힌 분자들에 비해서는 당기는 성향이 조금 있다 이 말이야. 됐냐? 됐어요? 이런 걸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울 텐데 이런 걸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실제로 이건 실험해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을 아주 가늘게 피펫 같은 걸로요. 물줄기를 한 줄기 이렇게 쫙 흘려요. 됐니? 그럼 중력의 세계 일직선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맞아? 이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에보나이트 막대 이런 거 있죠. 아무거나 괜찮아. 에보나이트 플라스틱이거든. 이거를 안경 닦개 같은 걸로 졸라게 문지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일어나? 마찰 전기가 일어나지. 물줄기라고 합시다. 쓱 갖다 대면 물줄기가 흐르다 이렇게 휙 휩니다. 이렇게. 알았어? 그런데 물하고 거의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역시 무색 투명의 액체가 있어야 됐니? 근데 걔는 무극성 분자야. 뭐라고? 걔는 백날 갖다 대도 아무 반응이 없어. 알았어? 뭐냐? 분자 자체에 전자나 원자에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다? 구조적으로 골고루 대칭 다 이루고 있어가지고 다 상쇄돼서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됐나? 그럼 이래 되지. 다시 얘기할게. 물 속에 누구를 넣었다? 철이라고 하는 금속을 넣었어. 그럼 이 철이 뭐를 내놔? 원래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내놓습니다. 됐나? 그럼 이 전자를 가져가려고 경쟁하는 거는 누구누구고? 철만 있나? 만약에 물이란 놈이 뭐였으면 물이란 놈이 극성이 아니라 무극성이었으면 뭐였으면? 무극성이었으면 그냥 철은 아무 반응 없이 있을 거야. 왜? 내놓은 즉시 지가 가져갈 거니까 계속 내놨다 가져갔다 내놨다 가져갔다 내놨다 가져갔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너네 금속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넣어놓을 때도 있노? 기름에 넣어놓을 때도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 금속을 뭔가 금속 구조물을 설치하고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쳐바르노? 페인트가 대부분 유성이에요. 금속에 바르는 거는. 금속에 수성 페인트를 바르는 거는 또라이입니다. 알겠습니까? 물을 쳐발라주면 물은 극성이라서 녹슬어요. 더 잘 쓸지.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주면은 기름 성분을 발라주면 유성을 발라주면 어떻게 된다? 전자를 내놓고 가져가는 활동을 하고는 있어도 그 범위도 좁아지고 어차피 더 이상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성이 세가지고 전자 정도는 얘가 땡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희한하게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지. 둘 중에 누가 땡기는 힘이 더 세냐 이 말이잖아. 맞아? 그게 이세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쭉 나열해준 금속의 이온화 경량이라는 겁니다. 크카나마, 알라철, 리주마, 수구, 수분, 백금. 됐나? 이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거 언제 외웠냐면 중3 때 외웠어. 우리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쭉 선생님이 적어주시고요. 왜요? 하고 10분 줍니다. 그리고는 10분 딱 지나고 나서 자 일어나 써봐. 쓸 수 있나 없나? 못 쓰거든. 그래서 걔가 피투성이 될 때까지 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한 3명이 순교하는 동안 순교하는 동안 우리 때는 한 50명 됐거든요. 한 반에. 나머지 47명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네 번째 되면은 걔가 성적이 어땠건 걔가 그 반에서 어떤 위치에 있건 혹은 억수로 말썽을 피웠건 아니건 됐어? 그러니까 초창기에 걸리면 아무리 공부 잘하는 새끼도 어때?
죽 터지게 돼 있어요. 처음 배우는 거면. 물론 초반에 나가자마자 쓰는 놈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원래 이게 머리가 졸라 좋거나 아니면 뭐 미리 예습한 새끼. 정말 재수없는 새끼들 있잖아요. 미리 공부 다 해온 새끼. 내 저거 한대 이지라면서 제발 자기 시켜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새끼.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런 사람도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반에서 한 3명 죽는 동안 피 터지죠. 예. 진짜 그때 이랬어요. 저는 또 시작이네. 그럼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막 이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얻어 터지는 거에 대한 공부심 때문에 이래가 보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근데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어떤 감각을 극대화시켜 거의 스캔하듯이 머릿속에 칼슘 이러면서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묘하게도 잘 들어. 최상의 암기법이기는 해요. 왜? 지금 제가 중고등학교 동창들 지금 만나보면 저는 그거를 지금 가르치는데 한 번이라도 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거를 평생 살아가면서 써먹는 새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동창회에서 술 한잔 하면은 한 놈이 갑자기 이럽니다. 야,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가끔 한 번씩 나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만 알라철 유주름 쓰고 이걸 외우고 있다 이지라는 거야.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 우리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중3 때 그걸 외웠지.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거의 대학교 졸업할 근방이 돼서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고 내가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하다고는 얘기는 안 할게.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한 개야. 통합과학이 몰라 이 방송을 누군가 봤을 때 대구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 저 박준호라는 새끼는 이상한 새끼야라고 깔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 통합과학 교과서 안에 181쪽 비상교육 181쪽에 있는 해복이 있죠. 질사는 수용액에 구리를 집어넣었더니 구리 수용액이 만들어지면서 은이 석출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반응성 차이인데요. 그 내용을 알려면 최소한 뭐는 알고 있어야 돼. 다른 건 다 때려치우더라고.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 구리하고 은의 뭐 이온화 경량이 누가 서열이 더 높은지 누가 더 앞서는 건지 누가 산화 경량이 더 센지를 알아야 뭐 그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 야 질산은 수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구리를 집어넣으면 수용액은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구리가 원래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표면에 은색이 막 도금이 된다고. 와 졸라 신기하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토로한 이 감정을 이상한 쌤이 여러분들한테 토로한 거예요. 중학교에 배우지도 않는데 이게 나왔다고? 이래 되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쌤이 이 생각도 있어. 너네가 그것도 몰라? 라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압니다. 안 배웠는데 왜 안 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결국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 이온화 경량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대해서만 하는 거다. 누구한테 대해서만 하는 거다. 그렇죠. 금속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를 약간 확대시켜 볼게요. 자, 이 결론은 어디 됩니까? 이 전자를 누가 가져간다? 수소하고 철 중에 누가 서열이 더 높다? 이온화 경량, 전자를 내놓는 성향은 얘가 더 커요. 근데 둘 다 양이온이 됐다 합시다. 뭐가 됐다고? 양이온이 됐을 때 전자를 가져가는 능력은 수소가 더 큰 거예요. 됐니? 좀 이따 그거 다시 정리해 줄게. 알았어? 그럼 이래 돼. 이 중에 H 둘 중에 한 놈이 플러스 상태로 튀어나와서 누구랑? 전자하고 결합을 하고 남아있는 게 누가 되노? OH인데 얘가 플러스 상태로 나갔으니까 OH는 마이너스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도 되는 거야. 잘 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1쪽 금속은 무슨 금속이라고 부르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물에 넣으면 녹아들어가. 이온화되면서 녹아들어가. 그래서 다 녹은 다음에 그 수용액은 염기성 수용액이 돼요. 왜? 뭐를 남겨놓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수산화 이온을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산과 염기도 넣어 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됐나?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한 개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얘는, 얘가 전자 두 개 내놓거든. 사실 이게 2+짜리죠. 그죠? 그러면 H2O에서 누가 하나 나오고, H 플러스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누가 하나 나오고, H 플러스가 나와서 여기에는 OH 마이너스 남고 여기는 OH 마이너스 남고 요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H2로 날아가요. 됐니? 됐어?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 수소보다 서열이 낮은 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반응 안 해요. 반응 안 한다는 얘기 이 뜻이야. 지 혼자 그냥 내놨다 가져갔다 내놨다 가져갔다 이러는 놈도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구리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구리는 물속에 넣어도 별 반응이 없어.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이런 거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부글부글 끓으면서 수소기체가 튀어나오면서 점점 녹아 들어갑니다. 됐나? 우리 눈에는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됐어요? 된다? 그러면 이 경우도 생각해보자.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금속을 서로 다른 두 종류를 때리 박아 넣었어. 됐어? 그러면 둘 다 녹을까? 안 녹을까? 두 종류의 다른 금속을 때리 박아 넣으면. 물론 이것도 좀 다른 조건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예요. 둘 중에 한 놈만 일단 뭐 한다? 녹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전자를 내놨는데 둘 중에 양이온이 됐을 때 전자를 가져가는 능력이 센 놈이 다 가져가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놈이 다 녹을 때까지는 나머지 한 놈은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다 녹고 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또 천천히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이 경우도 있다. 물보다 서열이 엄청나게 센 놈들 있지. 대표적으로 칼륨하고 칼슘을 넣었다고 합시다. 됐나? 그러면 일단은 결론 이거예요. 폭발합니다. 칼륨 같은 걸 물속에 넣으면 안 돼요. 순수한 칼륨은. 전자를 내놓는 정도가 거의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한꺼번에 무슨 기체가 많이 만들어진다. 수소 기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불 붙어버려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서 또 그 반응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그냥 뻥 하는 거야. 됐나?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칼륨하고 칼슘을 갖다 때려박아 넣으면 둘 다 어떻게 된다? 반응합니다. 됐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온화 경량을 여기다가 하나 써가지고 그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온화 경량은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델, 크,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제가 또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중간고사에 나올 만한 놈은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마그네슘, 아연, 철, 납, 수소, 구리, 은 요 정도입니다. 최소화로 외울 것 같으면 저렇게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순서냐 라고 했을 때 자, 왼쪽으로 갈수록 뭔가가 커지는데 이것은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 오늘은 마이크가 괜찮으니까 분필이 지랄이네. 됐어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해보면 전자를 내놓는다라는 건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뭐라고? 이거는 산화 경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가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산화 경량의 반대가 뭐지? 환원 경량이잖아. 그냥 환원 경량이 커진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금속은 절대로 환원하지를 않아. 때려쳐주기도 전자를 내놓으면 내놓지 금속 상태에서 전자를 추가적으로 결합하는 놈은
없어요. 됐나?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은 금속이 아니라 금속 뭐일 때, 이미 전자를 잃었을 때, 금속 양이온이 전자와 결합하려는 성향.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은 금속 양이온의 무슨 경향이다? 환원 경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됐어? 따라서 교과서 181쪽에 나오는 질산은 수용액에서 은은, 질산은 수용액에 적혀있는 은은 금속이가 아니가? 화합물을 이룰 때는 내가 금속이라 했어? 아니라 했어? 은이온 상태예요. 됐니? 그럼 이미 수용액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 은이온이 있는 거야. 됐나? 은이 이온 상태로 있어요. 됐니? 거기에 누굴 집어넣었다고? 구리를 팍 넣었더니 일단 구리는 금속 상태였잖아. 수용액 안에 들어가서 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잖아. 그럼 1차적으로 뭐 할까? 일단은 뭐 한다? 전자를 내놔요. 그러면 전자를 내놓으면서 구리도 뭐가 되지? 순간적으로 양이온이 되죠. 그러면 그 전자에 대해서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쟁을 벌이는 양이온은 몇 종류? 원래 있었던 은이온과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구리이온인데, 이온이 되었을 때, 양이온이 됐을 때 전자를 가져가는 능력은 은과 구리 중에 누가 커? 은이 큰 거라. 그래서 은이 뭐를 가져가고 전자를 가져가면서 다시 뭐로? 은이온이 뭐로 변한다? 은금속으로 다시 등장. 됐어? 그러면 구리이온은 그대로 물속에 녹아버려. 됐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야. 됐나?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구리는 금속일 때 빨간색입니다. 뭐라고? 금속 자체가 붉은색이에요. 됐니? 근데 걔가 양이온이 돼서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금속 성향이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걔가 전자를 내놓는 거는 금속 표면에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자를 내놓는 자리에 누가 온다? 은이온이 와가지고 전자를 결합하면서 구리 옆에 더덕더덕 붙어. 알았어? 그래서 붉은색 구리 금속 표면에 누가? 은색의 은이 석출되면서 더덕더덕 붙어. 그러면서 뭐는 녹아 들어가? 은이온이 줄어든 만큼 구리이온이 녹아 들어가지. 또 특이한 거. 대부분의 금속 양이온은요,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을 무색 투명으로 유지시키는데, 유일하게 구리만, 뭐만? 구리이온은 푸른색을 띠게 합니다. 가그린 색깔 있죠? 파란색. 딱 그 색깔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질산은 수용액은 원래 무슨 색? 수용액은 무슨 색? 무색 투명이었는데 거기다 누구를? 빨간색의 구리금속을 집어넣었더니 구리금속이 녹는데 표면에는 뭐가 붙고? 은이 붙고 점차 수용액은 무슨 색깔로 변해간다? 푸른색으로 변해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졸라 복잡해 보이지만 딴 거 없어요. 반응성이 저기 뭐고 이온화 경량이 훨씬 큰 구리가 들어가서 전자를 더 잘 내놨기 때문에 구리는 녹아 들어가고, 그 전자를 누가 먹었다? 은이온이 먹어서 은으로 석출된 거예요. 됐나? 결론! 누가 산화했노? 구리가 산화했죠. 환원한 거는요, 정확하게는 은이온이 은으로 환원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산화 경량은 누가 더 컸어? 구리가 더 컸으니까 산화했어요. 양이온이 되었을 때 환원하려는 경량은 누가 더 컸어? 은이온이 더 큰 거야. 됐어? 됐습니까? 질문.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